제가 이번 주에 하려고 한 거는 그 전처리 과정을 조금 중점적으로 해볼까 했었고요. 그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그 이상님께서 만들어주신 베이스라인 위에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전처리 과정을 조금 더해서 퍼포먼스를 올리는 걸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분석을 좀 리뷰를 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아이디를 없앴고, 아이디는 그 분석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세일즈 프라이스 로봇 트랜스포메이션 했고, 그리고 카테고리컬은 모두 누메리컬 민으로 했었고, 라쏘를 돌렸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제 조금 더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각각의 프레디터들을 트랜스폼하는 거를 주로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비슷하게 이렇게 라이브러리들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셋 불러오는 거고, 요 파일 패스는 지난주에 그 케글 사이트에 마크다운 파일 올려서 제출하는 방식을 토대로 이제 파일 패스를 정했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파일 리스트를 보면 지금 이렇게 4개 파일이 있고요. 저희는 일단 테스트하고 트레인 셋을 좀 불러와서 각각 이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데이터를 트레인셋, 테스트셋 불러오고 그 두 개를 합쳐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all data라는 것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니터 패키지에 있는 클린 네임스 사용해서 똑같이 그 이름들을 깔끔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이제 데이터 파일이고요. 그래서 요 레시피 1이 지난주에 했었던 방법이고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타겟 밸류를 정하고 아이디 없애고 그 다음에 로봇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노미널을 먼저 모두로 임퓨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더미로 만들어서 전부 다 뉴메리컬 데이터로 만들면 그 변수 개수가 81개에서 246개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뉴메리컬 밸류에 대해서 NA 값들을 다시 이제 민으로서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즈를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첫 번째 저희 레시피로 생각하고 했었었죠. 이게 지난주까지 했었던 내용이고요. 그 레시피 바탕으로 저희가 레시피 여러 개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그냥 이렇게 하우징 레시피 1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돌리고요. 지난주 했던 것처럼 레시피 돌려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주스를 뽑아내고 주스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 과정을 끝내고 그리고 나서 그 전처리 과정 끝낸 데이터를 이 인덱스에 따라서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고 그다음에 라쏘 모델을 돌리는데 여기서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 타이니 모델스 안에 있는 팔시니얼이었나요? 그 안에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 함수에서 이제 GLM 넷 엔진을 써서 모델을 쓰고 그걸 통해서 이제 fit을 한 다음에 보는 거죠. 혹시라도 제가 발표 중에 틀리거나 잘못 말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끼어드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여기서 이제 라쏘 모델을 돌렸을 때 그것에서 이제 에스티메이시 0.01보다 큰 거를 뽑아서 어떠한 것들이 그 크게 이 모델에 작용을 하는지를 봤었는데요. 지난주랑 약간 달라진 거는 여기 이제 앱솔루트 밸류를 넣었어요. 그래서 앱솔루트 밸류를 넣어서 에스티메이시 이제 파지티브 릴레이션십일 수도 있지만 그 밸류 값이 증가하면서 그 집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 더미 베리어블 중에서 어떤 베이스먼트가 unfinished 됐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unfinished가 됐을수록 집값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있어서 그런 것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거티브도 뽑기 위해서 지금 앱솔루트로 했고요. 그거를 이제 앱솔루트 밸류에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다시 정렬해가지고 좀 몇 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0.01보다 절대값이 큰 에스티메이시 50개가 있었고요. 그 각각에서 뽑다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파지티브 릴레이션십이 되게 많은데 여기처럼 네거티브, 베이스먼트 타입이 언피니시 돼 있는 이런 케이스들도 이렇게 다 뽑아져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predict 함수를 통해서 이 지금 만들어낸 트레인 데이터를 통해서 돌려서 얻어낸 이 모델을 지금 테스트 셋에 넣어서 리절트를 뽑고 그걸 바탕으로
마지막에 이제 서브미션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익스포넨트 하는 거는 우리가 로그 트랜스포메이션 했기 때문에 다시 익스포넨트 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했었던 거고요. 그때까지 이제 퍼포먼스가 0.14193이고 5,400등 정도의 순위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리뷰하신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보면은 이제 이 라쏘 모델에서 그럼 과연 어떠한 그런 프레딕터가 사용이 됐을까를 봤는데, 아까 전에 있었던 라쏘 핏에서 그 앱솔루트 밸류가 에스티메이시 0.01보다 큰 거를 다시 어레인지 해가지고 이걸 이제 베리어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10개, 그 다음 10개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쭉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데, 이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는 오버롤 퀄리티, 그리고 실제 그라운드 이상 되는 그 넓이, 땅의 넓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차고가 있는 가라지 크기, 그 다음에 최근에 지어주면 최근에 지을수록 뭐 이렇게 값이 오른다,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쭉 알 수 있었는데, 한 가지 조금 신기했던 부분이 여기는 이제 MS sub class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MS sub class는 지난주에 재상민님께서 발표를 하셨을 때 이거를 이제 카테고리컬로 변환을 하셨거든요. 이게 집 종류에 해당되는 뉴메릭 값으로 코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1층 집에 어떤 레벨이면은 뭐 20번, 뭐 2층 집인데 어떤 레벨이면 뭐 60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카테고리컬 범주형인데, 지금 현재 돌린 상태에서는 그냥 뉴메리컬로 되어 있는 상태로 돌린 게 이제 첫 번째 베이스라인을 셌던 부분이고요. 근데도 여기 있는 MS 클래스가 지금 좀 유의미한 데이터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는 이제 후에는 이거를 그 재성민님께서 하셨던 방식처럼 이거를 이제 벡터로 바꿔서 하는 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랬을 때 혹시 또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됩니다. 혹시 에스티메이트가 현재는 음수값으로 돼 있어서 네, 이게 지금 라쏘 모델로 리그레이션 한 거니까 그냥 네, 슬로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유의미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유의미한 그 p-value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게 제가 라쏘 모델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 p-value 값을 어디서 이제 리포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게 라쏘 모델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리니어 모델을 이렇게 모델 셀렉션을 하는데, 원래 변수가 하나씩 추가가 되면 원래 이제 당연히 이제 예측력이 더 높아질 텐데, 그거에 이제 페널티를 줌으로써 데이터 자체를, 그러니까 그 저 맞는 베리어블 개수를 이제 정하는 그런 코딩 스킴으로 알고 있어요, 라쏘 모델이. 그리고 라쏘 네. 모델에서 각각의 이제 변수들을 추가해 갈 때 그런 그 p-value 값들을 체크하면서 가는 걸로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에스티메이트이 나와 있다라는 거는 라쏘 모델을 일단 거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발표를 드리는데,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코멘트는 이제 라쏘 모델이 그 코에피션트를 에스티메이트를 할 때 p-value를 체크를 하진 않고 이제 로스 펑션에다가 이제 페널티를 줘서 결국에는 에스티메이트이 되는 건데, 근데 그 페널티가 있는 하에서도 이렇게 그 코에피션트가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0이 아닌 값으로 이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셀렉티드 된 베리어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게 그래서 셀렉티드 된 거라고 보고요.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베리어블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베리어블들이 아무래도 개수가 많잖아요. 지금 그 더미 베리어블까지 합치면 25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에스티메이트이 0.001보다 큰 게 지금 50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50개가 선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이제 변수들은 0.01보다 작으니까 거의 이제 이그노어 되겠죠. 그랬을 때 지난주에 그 재상민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서 NA가 많았었던 베리어블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일단 데이터에서 빼고 돌리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없었거든요. 라쏘에서 알아서 이제 베리어블을 선택하게끔 했었는데, 지금 지난주에 했었던 것 중에서 풀 컨디션, 풀 퀄리티 컨디션. 그래서 수영장의 어떤 정도 이런 거가
수영장의 질 이런 게 이게 굉장히 NA가 많았었던 베리어블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건 지금 카테고리칼인데 풀 퀄리티로 시작하는 것들을 이제 라쏘핏에서 뽑아봤어요. 그래서 라쏘핏에서 거기 있는 텀 중에서 풀 QC로 시작하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봤더니 그것들은 이제 에스티메이션 제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라쏘 모델에서 선택되지 않은 애들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선택되지 않은 애들이고 NA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임퓨테이션을 했지만 그 임퓨테이션이 결국에 다 같은 값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이나 모드나 지금 여기서는 모드겠죠. 모드로 다 같은 값을 했기 때문에 NA가 많았던 애들은 결국에 거의 다 같은 값으로 결측치를 다 집어넣었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모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해서 라쏘에서 알아서 이렇게 제거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풀 퀄리티, 그다음에 펜스로 시작하는 부분을 했었어도 마찬가지로 에스티메이트가 다 제로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타 피처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스티메이트 다 제로로 나오고 엘리, 이 골목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로. 그다음에 거기서는 sales type 이렇게 돼 있는데 sales type 다시 보니까 그건 NA가 거의 없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fireplace qualit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NA가 많았어서 봤더니 이것도 이제 에스티메이트가 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지난주 발표에서 이제 제거하셨던 베리어블 중에 셀 타입이 있어서 저도 이걸 한번 셀 타입을 놓고 한번 돌려봤는데 뭐가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셀 타입 중에서 뉴 타입이 있었는데 뉴 타입은 또 유의미하게 차이가 더미가 있는 걸로 나와서 NA가 많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고 해서 다시 이제 데이터를 룩업을 해보니까 네, 요거는 이제 NA가 하나밖에 없고 이제 다른 거 NA가 많았던 것들 중에 이제 파이어플레이스 퀄리티 이거가 이제 좀 다시 보니까 이제 그렇게 NA가 많았던 것들은 라쏘 모델에서 선택되지 않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주 베이스라인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좀 전처리 과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처리 과정 중에서 일단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 있고, 그다음에 뉴메리컬 베리어블이 있는데, 지금 뉴메리컬 베리어블 주로 이제 저희가 한번 다뤄봤어요. 여기는 이제 캐럿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캐럿 안에 있는 preprocess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할 거예요. preprocess라는 펑션을 사용하면 그 전처리 과정에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라서 이제 캐럿 안에 있는 함수를 쓰려고 하고요. 일단은 numerical 데이터를 뽑는데 sales price는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numeric이면 이게 만약에 numeric이면 선택하라는 select if is numeric 하는 함수를 써서 numeric 데이터를 일단 뽑아봤어요. 그 다음에 캐릭터도 마찬가지 카테고리카도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 배웠던 그 나니R 요거를 사용해서 그 뉴메리컬 중에서 missing variable이 뭐가 많은지를 봤더니 주로 여기는 lat frontage랑 garage ear built 요 두 가지가 주로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좀 패턴을 좀 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lat frontage 자체는 그 자기의 lat에서 스트리트까지의 거리,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리 뭐 그 정도 그런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컨셉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NA 요것도 이제 업셋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봤었던 부분인데 이것도 뭐 크게 뭐 연관이 있는 건 요 두 개만 좀 처리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lat frontage가 지금처럼 NA인 것들의 값 밸류들을 이렇게 쭉 한번 보려고 했는데 어떤 패턴을 특별하게 발견한 거는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가라지어 빌트가 NA인 것들이 있었거든요. 가라지 빌트가 NA, 그러니까 가라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지은 그 사고를 지은 연도가 없는 NA인 값들을 봐가지고 거기 중에 변수 중에 가라지 에어리어가 있어서 NA인 것들의 가라지 에어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제로예요. 하나는 NA고 하나는 360이었고 거의 대부분이 제로여서 진짜로 가라지가 없어서 가라지 빌트 이어가 빠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의 전체의 숫자를 보니까 159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요 360 요거는 약간 아웃라이어 같으니까 요거 좀 처리를 해보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라지 이어빌트가 가라지가 언제 지어졌을까가 좀 궁금해서 가라지 이어빌트랑 이어빌트, 그러니까 실제로 집이 지어졌던 해와 가라지가 지어진 해를 비교를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변수를 가지고 한번 봤더니 두 개가 같은 데이터가 전체 2,900개 중에서 한 2,200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집이 지어졌을 때 차고도 같이 지었다는 얘기고요. 뭐, 네, 잘 맥센스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리모델일 때 혹시 지은 집이 있는가 해가지고 봤더니 한 100가구 정도가 좀 추가가 됐어요. 100가구 정도는 리모델 할 때 이제 조금 더 추가가 됐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들이 그러면 같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는가라고 봤더니 가라지를 지은 건 98년인데 실제 집은 15년에 지었고 70년에 리모델링한 이런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처럼 가라지가 지금 NA가 난 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도미넌트하게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집을 지었을 때 가라지를 지은 케이스가 그래도 2,900 중에 2,200이니까 한 70% 정도 되겠죠. 한 70% 정도 되니까 그걸로 이제 임퓨트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까 전에 있었던 가라지 이어빌트가 NA인 것들 중에서 가라지 에어리어가 0이 아니었던 집을 찾아보니까 아이디가 2127이었고 요 집에 대해서는 그 가라지 이어빌트를 이어빌트로 바꿔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그냥 한 개이기 때문에 크게 뭐 모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그냥 한번 하면서 그냥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좀 메인 발표인 박스콕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박스콕스 트랜스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떠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건데 우리가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스퀘어를 해야 되는지 스퀘어 루트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파워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제곱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파워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랬을 때 그 파워를 뭘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파워 값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그 지수 값을 알려주는 함수로서 박스콕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씁니다. 그때 이제 박스콕스 안에서는 람다라는 값으로 우리한테 제공이 되고요. 간단하게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람다가 제로면 러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라. 람다 값이 2면은 제곱을 해라. 람다 0.5면 루트를 씌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런 박스콕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할 텐데요. 박스콕스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이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박스콕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모든 데이터가 non 네거티브, 그러니까 음이 아닌 수여야, 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0 이상이어야 돼. 네,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박스콕스를 돌리기 위해 할 때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그리고 또한 NA 값이 있으면 안 돼서 먼저 요 numerical 데이터를 input min 펑션을 사용해서 일단은 임퓨테이션을 다 했어요. 일단 민으로 임퓨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혹시나 이 중에서 어떠한 밸류가 제로보다 작은 음의 값을 갖는 것이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없다라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박스콕스를 돌리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만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ll data numeric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서머리를 한번 보면서 여기서 이제 체크했던 거는 진짜 min 밸류가 0 이상인지 이걸 한번 다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게 미니멈 밸류가 음수인 케이스는 없었어요. 거의 다 이제 제로부터 시작하는 스케일이어서 박스콕스를 돌리는데 이제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를 체크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박스콕스를 돌릴 건데 이 캐럿 패키지 안에 있는 프리프로세스 안에다가 이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이 방법으로 박스콕스 센터 스케일 요거를 집어넣어서 돌렸습니다. 뭐 메소드는 여러 가지가 더 있고요. 그리고 박스콕스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결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37개 베리어블 중에서 몇 개가 박스콕스가 필요한지, 몇 개는 센터드가 필요한지, 몇 개는 스케일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요. 여기서 센터드하고 스케일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시면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건 이제 마지막에 다 하는 과정이고 이제 이런 파워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케이스들, 박스콕스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케이스가 1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가 실제로 뭐가 있냐 봤더니 박스콕스를 했던 케이스는 이렇게 14개 배리어블, 센터는 이렇게 전체, 그 다음에 스케일도 전체 이렇게
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박스캅스의 이제 BC, 이게 박스캅스인데 요거를 보면 그 안에 이제 디테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id의 값에는 람다를 0.7로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요 MS 서클래스 같은 경우는 estimate 람다가 네거티브 0.2인데 이때는 람다를 제로로 보통 사용해서 쓰자. 이 얘기는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밸류들에서 이러한 람다 값들이 제공이 되는데 얘를 이제 한 번에 좀 보기 위해서 이게 쭉 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던 박스캅스의 BC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언리스트를 해가지고 전체 리스트를 다 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이제 끝에 그러면 요런 식으로 이제 값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점 람다 이렇게. 람다 값만 보고 싶으니까 이 스트링이 이 중에서 람다로 끝나는 애들의 인덱스만 따로 빼서 그것을 리절트로 한번 봤더니 이렇게 람다 값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4개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우리가 람다 값들을 알게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파워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거. 주로 이게 0에 가까우면 로그 트랜스포메이션, 0.5에 가까우면은 스퀘어 루트, 그다음에 2면 이제 스퀘어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지금 베이스라인이 이렇게 딱 있었잖아요. 그 베이스라인이 있어서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알았으니까 그 스텝 로그 해서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했었거든요 예전에. 위에 한번 보시면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여쭤보세요. 그 박스캅스 하실 때 그 람다 네. 값에 따라서 뭐 0이면은 그냥 먹으면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애매하게 뭐 이제 0.8, 1.2 뭐 이렇게 나오는 값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뭐 팀내 구간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게 그 0.8, 0.8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보다는 저는 이제 나중에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어요.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고 제가 약간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트랜스포메이션 할지 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아마 0.1 단위로 그 값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에스티메이트 되는 람다 값을 보면은 0.1 단위로 이렇게 보통 주는데 여기서도 0.8 이렇게 에스티메이트이 나오는데 with the fuzzy factor no transformation is applied. 이거는 이제 1에 가깝기 때문에 트랜스포메이션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약간의 판단을 줘요. 그래서 그 판단에 맡겨서 하면 되고 그래서 네. 이래서 여기서는 이게 months sold인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히스토그램에서 체크하는 비주얼로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 람다 값도 1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이건 트랜스포메이션 안 하는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고 그래서 각각에 있는 트랜스포메이션들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면 저희가 처음에 여기 있는 레시피 있죠. 레시피에서 스텝 로그 이렇게 세일즈 프라이스 했던 것처럼 로그 트랜스포메이션 필요한 거는 이렇게 제가 매뉴얼하게 스텝 로그 이렇게 집어넣어서 할 생각이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상원님께서 채팅에 말씀하셨는데 스텝 박스캅스라는 함수가 있는 거를 제가 이걸 다 하고 나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스텝이 너무 간단해졌는데 스텝 박스캅스라는 함수가 있어서 저도 나중에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그 레시피도 간결하고 심플해지더라고요. 상원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했었던 거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박스캅스에서 알았던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봤는데요. 히스토그램에서 이제 서클래스를 봤는데 이거는 그 상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제 클래스 이게 카테고리컬이어서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론테이지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끝에 이렇게 값이 몇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한번 플랫을 해보니까 이 두 개만 이렇게 아웃라이어처럼 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라이스 큐디처럼 보이는 게 이게 이 아웃라이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처리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NA도 많았었던 변수거든요. lat frontage. 그래서 요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좀 약간 도메인 널리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냥 300보다 큰 거를 값을 보면 이렇게 두 개 데이터, 아웃라이어 데이터 뽑아서 볼 수가 있고요. 네, lat 에어리어를 봤더니 실제로 그 박스캅스에서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 데이터도 이렇게 나왔어요. 히스토그램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플랫을 해보니까 이렇게 4개 정도가 랏 에어리어가 엄청 큰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다 아이디가 1400보다 아래인데 이건 다 트레인셋에 있는 애들이고 테스트셋은 아이디가 1400 이상인 애들이어서 이게 요거를 무시하고 모델을 만들어도 테스트셋 돌리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려보진 않았고요. 이런 아웃라이어들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랏 에어리어가 10만보다 큰 애들은 실제로 이렇게 4가지가 있었었고요. 오버롤 퀄리티는 이렇게 그려보니까 얘는 실제로 박스커스에도 0.8, 0.7 뭐 이렇게 나와서 1에 가까운 값이 나왔는데 이게 노멀리티 형태처럼 찌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트랜스폼이 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어솔드도 실제로 이걸 돌려보니까 크게 이제 의미가 있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어솔드가 그 박스컷셋은 네거티브 2로 밸류를 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역수 취하고 제곱하고 뭐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히스토그램을 보니까 그렇게 트랜스폼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냥 판단이 좀 들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어 빌트는 요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좌편향 왼쪽 테일이 있는 랩 테일이 있는 이런 건데 요거는 지금 보면은 거기서 이제 밸류가 2로 나왔어요. 람다 값이. 그래서 스퀘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보면은 이 이어 빌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값 사려고 할 때가 이 당시가 2011년이라고 한다면 2011에서 한번 빼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또 우편향으로 나오거든요. 라이트 테일이 이렇게 큰 걸로 나와서 라이트 스큐드로 나와서 이렇게 해놓고 로고 트랜스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된 연도 이거를 봤는데 이제 리모델링 된 연도도 스퀘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라고 했는데 이게 1950년도 이쪽이 조금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크게 있더라고요. 약간 왼쪽 테일인 것 같으면서도 1950 이게 많아서 조금 신기했던 데이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얘도 이쪽에 있는 아웃라이어 때문에 약간 우쪽 오른쪽에 이제 테일이 있는 걸로 나타나는 거였는데 이게 1층의 면적이에요. 1층의 면적인데 이것도 로고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약간 아웃라이어 때문인 것 같아서 플랫을 봤더니 이렇게 3가지가 좀 이렇게 우편향이 되어 그 아웃라이어가 크게 있는 걸 봤고 걔네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서페이스가 큰 애들 데이터만은 이렇게 3가지가 아이디가 있다 이렇게 그냥 체크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라운드 리브 에어리어라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에 이게 하나 정도 아웃라이어가 있더라고요. 그 아웃라이어를 좀 보고 싶었는데 얘는 조금 특별한 게 요 그라운드 리브 에어리어가 1층의 면적에 2층의 면적에다가 로우 퀄리티를 합해서 보니까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덴티컬 이게 두 개 같은지를 봤더니 그냥 그라운드 리브 에어리어가 계산되기로 1층 면적 더하기 2층 면적 더하기 로우 퀄리티 면적 뭐 이런 식으로 3개를 합친 밸류예요. 그런데 리니어 모델에서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커리니얼리티가 발생을 하니까 요거는 좀 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발견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방 개수인데 요거는 약간 크게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요것도 트랜스포메이션 없는 것 같고 가라지를 봤는데 가라지가 재밌는 게 여기 보면 2200년 이후에 지어진 가라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요거 하나만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서 '얘 뭐지?' 라고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200보다 큰 애를 살펴봤더니 그래서 그중에서 아이디, 이어 빌트, 이어 리모델링, 가라지 이어를 봤더니 다 잘 되어 있는데 가라지 이어만 2207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207년 이건 아무리 봐도 좀 데이터 인풋할 때 좀 오타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건 2007로 바꾸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먼스 솔드도 보니까 이것도 그냥 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먼스 솔드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맞나 싶긴 해요. 그 먼스 데이터 자체는 그러니까 다달이 팔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가 5월에서 6월 이때가 많은 건 아마 방학 때가 많고 대학 중심 도시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일반적이면 약간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처럼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봤고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각각에 대해서 베이스라인에서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아까 상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텝 박스 컵스라는 함수를 이 레시피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발견을 하고 얘를 그대로 쓰자라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시피를 조금 수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numerical predict에 대해서 이렇게 인퓨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 컵스를 돌려서 파워 트랜스포메이션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을 다 그러니까 predictor, 그러니까 그런 뭐 numerical variable들을 다 이제 박스 컵스를 통해서 정규성을 띄도록 좀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합니다. 아까 스케일하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돼? 네. 요거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미널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풋하고 그 다음에 더미 데이터를 합니다. 지난번하고 차이는 노멀라이제이션을 전체를 다 한 게 아니라 그냥 뉴메리컬만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더미 베리어블들은 그냥 놔뒀어요. 근데 더미 베리어블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게 의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뉴메리컬 데이터까지는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컬은 그냥 더미로만 만들어서 돌려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시피를 만들고 이 레시피 안에서 또 마찬가지로 레시피를 통해서 주스 함수 통해서 프리 프로세스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각각에 있는 것처럼 그 전에 했던 방식을 똑같이 썼습니다. 라쏘 모델 똑같이 쓰고요. 이 라쏘 모델 똑같이 쓰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에 있는 값을 돌려서 퍼포먼스를 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서브미션을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봤더니 값이 0.13426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원래 베이스라인이 0.142 어쩌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랭크가 5000등에서 4100등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 임퓨테이션으로 바꾸면 좀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아까 있는 레시피2랑 똑같은데 그 민으로 임퓨테이션 했던 것 대신에 미디안으로 바꿨어요. 미디안으로 바꾸면 민하고 차이는 아마 아웃라이어가 크게 있으면 민하고 미디안이 좀 차이가 많이 날 거고 되게 컸던 아웃라이어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미디안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미디안으로 돌려봤고요. 미디안으로 돌리고 나머지 과정은 다 똑같이 했습니다. 바뀐 거는 아까 민에서 여기 미디안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요렇게만 바꿔서 돌려봤는데 퍼포먼스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게 큰 차이는 아니었는데 여기 보면은 0.1343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레시피2에서는 0.13426 이렇게 됐었어가지고 약간의 차이지만 이게 조금 약간 더 스코어가 좀 낮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거는 재상민님께서 그때 카테고리컬 이게 MS 클래스가 카테고리컬이다라고 하셔서 요거를 그럼 카테고리컬로 바꾸는 과정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난주에 상민님께서 하셨던 스크립트로 여기 있는 서클래스 팩터로 바꾸고 그 다음에 퀄리티하고 컨디션도 팩터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NA 값들은 미리 없앴고 근데 라쏘라서 사실 이거가 크게 작용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똑같이 이제 민 임퓨트 하면서 박스 컵스 돌려가지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결과는 0.13435 그 세 번째 레시피랑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똑같이 민 임퓨트를 했는데 얘네들을 그 카테고리컬로 보지 않고 그냥 뉴메리컬로 봤을 때 스코어가 더 좋게 나왔었던 게 조금 신기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러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 하나만 해도 될까요? 두개 하셔도 돼요. 그 아까 라쏘 모델에서 변수 선택 방법 했을 때 그 에스티메이트가 0.001이라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0.0001은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약간 이게 통계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한데요. 저는 저 베이스라인에서 그때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을 했었어서 이거 처음에 베이스라인 잡아주셨던 이상님께서 혹시 답이 있으실까요?
이거 네.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거. 네, 개수값이 근데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게 변수 개수 전체를 나타내기보다 그냥 약간 에스티메이트 의미가 있는 것, 의미가 있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 에스티메이트가 그래도 좀 0과 다른 거 이런 거를 좀 찾으려고 하신 것 같고, 저는 여기 이제 페널티하고 믹스처 이게 조금 더 궁금했는데, 아마 이 페널티하고 믹스처 값을 좀 바꾸다 보면 아마 라쏘 모델에서 선택하는 베리어블 개수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어요. 이게 아마 튜닝이 이런 걸 튜닝이라고 혹시 부르나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그 페널티 0.01로 된 거는 지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제 요거 페널티랑 믹스처 이 두 개를 이제 튠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하이퍼 튜닝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되면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일단 너무 발표 잘 들었고 정말 감사드리고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 박스콕스로 이제 저희가 람다 값을 다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거는 변환이 필요하고 어떤 거는 변환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먼틀리 솔드 먼트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직접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스텝 박스콕스를 쓰면 다 그냥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래서- 매뉴얼하게 판단해서 네. 매뉴얼하게 해보는 시도를 해볼까 하다가 네, 지금처럼 네, 그냥 되더라고요. 그냥 박스콕스 왠지 함수가 있어서 지금 올 뉴메릭 프레딕터로 이제 넣으셨잖아요, 박스콕스에. 네네. 근데 거기다가 그냥 변수명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여기 박스콕스 여기에요? 네, 네네. 거기에다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박스콕스가 하다고 판단이 되는 변수명을 그냥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은 왠지 걔네들만 박스콕스가 되고, 그랬을 때의 결과값이 사실 궁금합니다. 아, 네. 되게 좋은 포인트네요. 그래서 네, 한번 시도를 해보고 업데이트를 해서 깃허브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선택된 변수에 대해서 람다 값을 알아서 설정을 해서 해당되는 변환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동일한 람다 값이 들어가는 건가요? 변수마다? 그 람다 값은 변수에 따라서 동일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저희가 그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얘네들에 대해서는 박스콕스를 진행해라. 얘네들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캐럿에서 우리가 본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좀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 스텝 박스콕스라는 이 과정이 그러니까 프레딕터를 정교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이 지금은 저희 리니어 리그레션이니까 박스콕스를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데 다른 모델이면은 박스콕스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그게 약간 궁금한 상황이었어요.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은 모델을 라쏘고 리니어 모델이니까 이렇게 썼는데 이게 혹시 라쏘가 아니라 다른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면 제가 다른 모델을 잘 모르다 보니까 다른 모델을 사용하게 될 때도 필요할까? 이건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좋은 질문.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항상 이건 헷갈리는데 보통 통계학에서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때는 이제 정규성 과정을 이제 보통 하니까 이제 스텝 로그도 취하고 이런 박스콕스의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트리 모델로 가게 되어도 이 과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뭐 이 과정이 좀 더 모델의 성능을 낮게 하는지 전 이런 게 궁금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아무나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를
그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트리 모델에서 변수를 정규화하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트리 모델 자체가 그냥 슬라이스를 해서 변수의 그 레인지를 슬라이스를 해서 모델 빌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디서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읽은 게 있는데, 해글에서 이제 우승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제 노하우를 공개해 놓은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봤었는데, 트리 모델에서도 그 변수를 정규화시키는 게 잘 작동이 된다. 그러니까 점수가 좋아진다라는 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이 박스콕스를 지금 프레딕터에 적용을 했는데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입력 변수들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나요? 보통은 에러인데 네. 아마 입력 변수들이 정규성을 띄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또 그러니까 그 Y는 정규성을 띄게 하고 X는 정규성을 안 띄면 그러면 또 좀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약간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네. 제가 아는 거는 이제 그냥 노이즈만 이제 정규성을 가정을 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X에 대한 거는 이제 그냥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사실 컨트롤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정규성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게 효용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효용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거의 이론적인 어떤 좀 레셔넬을 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이 박스복스를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공유를 해주신 거를 바탕으로 좀 제가 공부를 해서 저도 한번 나중에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신 분?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어떤 다른 분이 강연을 하셔서 다른 트리 모델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정규성을 띄게 하는 것이 퍼포먼스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수업을 들었던 거가 이제 전처리 수업이었는데 거기 이제 교수님께서 그 전처리의 제일 중요한 거는 리니어 모델에서 돌릴 수 있도록 전처리를 하면 다른 모델에서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리니어 모델에서는 정규성을 띄도록 보통 세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트리 모델이나 다른 모델에서 우리가 필요할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지만, 그러니까 리니어 모델에서 잘 돌릴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이 가장 좋은 프리 프로세스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게 기억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잠시만요. 이걸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